JNS-TV 주디오케이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아침 코아브 야이르 근처에서 다발적인 테러 공격이 발생해 이스라엘인 한 명이 살해되고 최소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곳은 이 나라의 중앙지역입니다. 2명의 아랍인이 그중 한 명은 이스라엘 시민권자인 것으로 보이며 최소 6곳에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쇼무론 지역의회에 따르면 테러범들은 살피트 지역 외곽의 경비원에게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아침 이스라엘인들은 이스라엘 전역, 사마리아 그리고 국가 중심부에서 또다시 표적이 되었습니다. 노란색 번호판을 가진 이스라엘 아랍인은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지역의 검문소를 통과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신분증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일요일은 평일입니다. 매우 바쁜 날이죠. 군인들은 부대로 복귀하고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테러범은 이스라엘 차량 번호판과 이스라엘 신분증을 이용해서 6군데에서 동시에 공격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테러범 중 한 명은 다시 한번 사살당했습니다. 또 다른 테러범은 체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또 한 주가 시작되며 매우 긴장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테러 공격의 물결의 시작이 아니길 바라며 기도합시다. 이 사건, 이 공격에 대한 최신 뉴스와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jns.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러와 관련해서 원래 이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이야기였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공격으로 인해 두 번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아랍 테러리스트가 차량으로 돌진해 이스라엘 10대 여성 2명이 다쳤고 그중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일은 지난 일요일 저녁 구시 에치온 교차로 유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마긴 다비드 아돔 구급대원들에 따르면 그들은 2명의 피해자를 예루살렘의 샤레 체덱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17세 소녀는 하반신에 부상을 입어 중태였고 15세 소녀는 얼굴에 중간 정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시 한번 버스 정류장에 있던 두 소녀가 아랍 테러리스트에 의해 고의적으로 차에 치였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IDF와 한 군인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테러리스트를 제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 일을 저지른 아랍인은 헤브론 출신의 31세 남성으로 군인들이 매우 신속하게 대응한 덕분에 이후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급습해 가족들과 지인들을 신문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으로 구시 에치온 교차로에서 테러 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제 집에서 1.5마일밖에 안 떨어졌고 몇 분 만에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이 한 번 울리는 게 아니라 약 5분 동안 구급차가 끊임없이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랍 지하디스트가 자신의 차를 무기로 삼아 버스를 기다리거나 차를 기다리던 어린 소녀들과 10대 청소년들에게 차량을 돌진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이 또 다른 유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역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도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한 유사한 차량 돌진 사건을 여러 번 목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그때는 자동차가 아니라 비행기였다는 것을 굳이 상기시켜 드릴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교통수단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죠. 목표는 살인을 저지르고 공포를 심어주며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이 소녀들을 들이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란과 전쟁 중이고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전쟁 중이며 다른 모든 전선에서도 전쟁 중인 현실 때문입니다. 이 공격은 모든 주요 TV 채널의 프라임타임 뉴스에서 약 15초 정도만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으로 중상을 입은 소녀가 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녀와 이 가족의 현실이 그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영원히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다행히 사망자가 없어도 이번 공격을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불행히 오늘 아침엔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시 에치온에서 일어난 공격의 목적은 살인이었습니다. 테러범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일어난 일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결과로 그의 가족은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살해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급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부터 매달 수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구시 에치온 교차로에서 근무 중이던 군인들이 테러범을 제압하고 더 큰 참사를 막아낸 것에 대해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경우 테러범은 총이나 칼과 같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돌진한 후 그는 차에서 내려 부상자들을 끝장내려고 시도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계획된 공격의 약 95%를 막아낸 이스라엘 방위군에게 신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이웃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우리를 지구상에서 없애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의 사건은 그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오늘 구시의 추원과 이스라엘 중부에서 일어난 일은 테러의 한 형태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다양한 테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농업 테러는 아랍인들이 고고학 유적지를 파괴해 유대인 역사를 지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환경 테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아래 아랍인들이 쓰레기를 태워 공기를 오염시키고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기온이 오르고 이스라엘의 여름이 찾아오면서 우리는 화재와 방화라는 형태의 테러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밖이 더워지고 모든 것이 건조해지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다른 지역의 아랍인 집단들이 이스라엘을 불태우려고 시도합니다. 여기 이번 주 하초라, 유대와 사마리아, 즉 국경 없는 구조대에서 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요르단 계곡 지역에서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마리아의 기랏 도로를 따라 방화가 의심되는 지점이 10곳 있습니다. 요르단 계곡에서는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 항공기와 헬리콥터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하르브라 인근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다시 하초라 유대와 사마리아 보고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마리아의 기랏 도로에서는 소방관들이 현재 도로를 따라 4곳의 주요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짙은 연기가 도로를 뒤덮고 있으며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구경찰이 현장에서 도로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소방구조대의 화재 조사관이 현장에 있으며 지금까지 10곳의 개별 발화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소방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이스라엘 자연공원청 팀과 지역 농장 노동자들의 지원을 받아 아인 수코센 근처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요르단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팀들은 3곳에서 활발한 화재 전선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형이 험해 지상 소방 활동이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엘러드 소방 비행대의 항공기와 이스라엘 경찰 항공대의 헬리콥터가 화재 진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주 하루 동안의 한 보고서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여름 내내 이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성냥 몇 개와 불쏘시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붙은 타이어가 유대인 과수원과 들판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사건들의 대부분은 우연한 화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유대인 과수원, 들판, 심지어 집까지 불태우려는 시도이며 궁극적으로는 유대인을 죽이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테러이며 간단히 말해 방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초 만에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건조한 곳곳으로 퍼지기 때문에 가장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공동체들은 이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소방차와 기타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완벽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번 여름에는 이 부분에서 조용하길 바라고 이스라엘 국가를 불태우려는 자들이 법 집행기관에 의해 잡히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국방군과 이스라엘 보안국의 첩보를 바탕으로 군병력이 사마리아의 메나시에 지역에서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던 테러범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후 군은 지하에 숨겨진 즉석 화기를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이것은 이번 주 해당 지역 보안작전 보고 중 하나일 뿐입니다. IDF의 용감한 남녀 장병들이 매일 밤 얼마나 많은 유사한 작전을 시행하는지 셀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가자 지구의 진짜 차이점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정보에 의해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IDF가 매일 밤 직접 현장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우리가 현장에 직접 투입되지 못했고 하마스는 10월 7일에 이르기까지 캐러 터널을 만들고 로켓을 제조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24시간 내내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의 안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에서 온 또 다른 보고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이른바 평화 파트너들로부터 반이스라엘 증오와 폭력 선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5월 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TV에서 유대인 몰살을 선동하는 방송이 또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는 이 영상이 80년 전 나치 독일이 아닌 최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열흘 전 서방 자금 지원을 받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TV는 종교 지도자가 유대인 몰살을 기원하는 기도를 또다시 방송했습니다. 이 기도는 이 방송국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자면 그들을 세고 하나씩 죽이십시오. 단 한 명도 남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2026년 5월 22일 공식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TV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알라님, 우리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부르신 자들에 맞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소서. 알라님,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벌하소서. 알라님, 당신의 적들과 당신 종교의 적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그들을 모두 세시고 하나씩 죽이시며 단 한 명도 남기지 마소서. PMW가 말하듯이 집단 학살을 촉구하는 발언은 어떤 종교 의식에서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 모스크에서는 이스라엘인과 유대인을 겨냥한 발언이 일상적으로 나오고 공식 PATV를 통해 모든 팔레스타인인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PMW가 보여준 바와 같이 팔레스타인인의 90% 이상 이 자신을 종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특히 위험합니다. 알라의 말씀은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따르면 유대인을 살해하는 행위가 정기적으로 이슬람 숭배의 한 형태라고 말해집니다. 지난 2년 동안에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TV에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종교 관계자들이 유대인 방매를 기원하는 설교를 최소 8번이나 방송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5월 22일에 방송되었습니다. 문제는 각국이 자금이 규모와 선동에 쓰임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맹목적으로 지원할지입니다. 그런 현실에도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존속시킬까요? 지금 우리는 여러 전선에서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란, 레바논, 가자 지구와의 상황이 잠잠해지면 우리는 국경 밖이 아니라 국경 안에 있는 이 현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30년 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2000년에는 제2차 인티파다 또는 제가 부르는 오슬로 전쟁의 형태로 폭발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방위군이 95%의 공격을 막고 있지만 문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에서 다음 세대가 세뇌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금이 없다면 이런 쓰레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웃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입니다. 그들이 TV, 소셜미디어, 학교, 그리고 모스크에서 보는 것들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낼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정말 제 피를 끓게 만듭니다. 여기 토요일 밤에 나온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의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하와라에서 정착민 난동으로 팔레스타인인 9명 부상. IDF 군인들이 남성을 구타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이것이 헤드라인입니다. 그리고 기사 하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스라엘 민간인 소유의 가축도난 의심 신고를 받고 하와라의 여러 장소에 군인들과 국경경찰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직 세부 사항을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기사 제목에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도두급을 맞았다는 거죠. 그들의 가축이 도난당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폭력 정당화가 아니라 기사 제목이 이미 소위 정착민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비로소 참고로 유대인들이 공격당한 쪽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기사에는 PA 뉴스 에이전시 와파 인용문도 계속 나옵니다. 이곳이 유대인 죽음을 요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고 정보를 얻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최근 몇 주간 우리가 이른바 정착민 폭력에 대해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유대인들이 공격당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 헤드라인은 사건의 실제 상황을 완전히 오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폭력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싶다면 이해합니다. 그 점은 아주 분명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식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뉴스 매체에서 신뢰할 수 없는 소위 뉴스 기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요점은 여러분이 읽는 것에 주의하세요. 계속해서 비냐민의 문화계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비냐민은 물론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달 에런 숲에서 새로운 텔모님 원형극장이 개장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돌레브 텔모님 블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연장은 비냐민에서 세워진 가장 큰 공연 복합시설로 지역 주민들에게 연중 내내 문화 행사, 여가 활동, 공연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이 원형 극장은 최대 3,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공연장이 될 것입니다. 비냐민에서 처음으로 세워지는 이 새로운 원형 극장은 처음으로 대규모 공연이 이 지역 내에서 열릴 수 있도록 하며 최고의 예술가들과 공연자들을 비냐민의 중심으로 불러올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새로운 원형 극장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될 일인가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한 예입니다.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들은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유대인 삶의 영속성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더 이상 철수나 양보, 그리고 요르단과 지중해 사이에 또 다른 국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물론 그 국가는 텔아비브를 내려다보는 테러 국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가본 적이 있고 그 결과 수천 명의 이스라엘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내줬지만 평화 대신 전쟁과 테러만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0석 규모의 야외 원형 극장은 우리 조상들의 땅이자 성경의 중심지에 유대인이 영구히 자리 잡는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간스 비냐민 지역 의회 의장과 그 지역의 모든 제 친구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이것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유대인이 영구적으로 존재함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2026-27학년도에 크파르 타푸아흐의 새로운 예시바 고등학교가 개교했습니다. 이 학교는 사마리아 지역 위원회에서 발행한 입찰에서 네트워크가 선정된 후 브네이 아키바 예시법과 울파노트 센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브네이 아키바 예시바트 타푸아흐라는 이름의 이 새로운 기관은 크파르 타푸아흐, 레헬림, 미그달림, 노펜 데헤미아, 에비아타르, 레아밤을 포함한 케드마 블록의 학생들과 이 지역의 다른 공동체 학생들을 위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시바 설립은 지역위원회의 5개년 교육 계획의 일환으로 교육 시스템 개발과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 지역의 높은 성장률에 대비하기 위해 수천만 셰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올가을 고등학교가 개교합니다. 그래서 뭐죠? 뉴스 가치가 있나요? 겉으로 보기엔 아니죠. 하지만 제가 원형 극장 이야기에서 말했듯이 이것도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는 또 다른 예입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도 대대로 유대인들의 손에 남아있도록 말이죠. 네, 정부는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2005년 가자 지구의 구시 카티프와 북부 사마리아에서 모든 유대인들과 그들의 공동체 전체가 철수당하고 집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을 우리나라 일부로 인식할수록 그런 일은 덜 일어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지역에 대한 완전한 이스라엘 주권이 실현될 것입니다. JNS-TV의 유데아 오케이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프로듀서 바르바라 카메노프, 엔지니어 아론 웨고너, 작 시커먼, 라이언 립시츠, 스테이션 매니저 유리 스베레츠키, 영상 편집자 올가 시나토프 등 숨은 주역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NS-TV에서 제공하는 모든 놀라운 컨텐츠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동,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 사회의 최신 속보는 jns.org에서 확인하세요. 슈퍼 땡스도 보내주시고 꼭 구독해 주세요. 다음 주에도 JNS-TV의 주디 오케이션에서 다시 만나요.